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쌤입니다. 배쌤이 신 나는 윤리. 오늘은 좀 다른 걸 보여줄게요. 자, 신이 나가야죠. 자, 신 나는 윤리. 신 나는 윤리의 배쌤입니다. 항상 신나게 윤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내용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사회 정의와 윤리 파트에서 리버 편을 살펴본 리버 편. 사회 정의와 윤리에서 리버 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정의와 윤리에서는 우리가 수능 문제에 거의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리버 편도 매년에 걸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도 출제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파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오죠. 사회 정의 들어가면. 그래서 첫 번째가 리버인데, 모의고사인데 자주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버의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리버의 이론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를 약간 꼬아가지고, 살짝 꼬아가내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리버편 요 중에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개인윤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윤리. 네. 개인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이나 사회윤리라는 게 있어요. 집단이나 사회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윤리와 집단 사회윤리를 최초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한 사람이 리버입니다. 리버라는 사람이죠. 이 리버라는 이 어른은 미국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신학자예요.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 쉽게 말하면, 개신교 쪽의 신학자 분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여러분, 도덕적 인간과, 그렇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죠. 비도덕적 사회. 벌써 이 책 제목에서 나타나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도덕적 인간은 개인윤리고 비도덕적 사회는 사회 집단윤리입니다. 그렇죠? Moral Man and the Immoral Society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이 1932년에 나왔어요. 1932년에 미국에서 짠 등장해가지고 굉장한 큰 방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집단윤리를 구분해가지고 아무리 개인윤리가 좋다 하더라도 집단윤리는 사회윤리는 다르게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 사회 집단의 윤리를 하고 개인윤리는 별개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비도덕적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윤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그 윤리성이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개개인 아주 윤리적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집단이 도덕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사회윤리와 개인윤리를 구분했던 게 이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개인의 양심,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으로는 집단의 윤리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집단의 윤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 사람은 자기 집단의 이익과 관계된 어떤 문제에 속하게 되면 개인의 윤리성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인데 자기 동네 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쓰레기 소각장,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랍니까? 그 집단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 마을의 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피켓 들고 들어가서 반대합니다라고 폭력도 쓰지 않습니다. 너그 집마당에 해라! 이러면서 님비 현상이 난다고. 님비 현상. 나 뒷말 뺑냐들. 내 뒷말에는 안 된다. 내 뒷뜰에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이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개인의 도덕성,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하고 집단의 도덕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도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집단의 도덕성은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 집단의 도덕성은 이기성,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집단의 도덕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단의 도덕성을 이렇게 좀 통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했습니까? 그렇죠?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제도.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만 이 집단의 이기성을 통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집단입니다. 이 집단과 집단. 쉽게 말하면 리브는 이 집단 자체가 상당한 이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도 이기적이고 야도 이기적이야. 집단은 이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야 둘이가 부딪히면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최고의 갈등이 뭡니까? 최고의 갈등이 전쟁이죠. 집단과 집단이 팍 부딪혀버리면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폭동, 아주 무질서한 사회가 일어난다는 거죠.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개인의 양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돼. 그 시스템이 쉽게 안 바뀌라는 거죠. 이것도 뭐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시스템 바꾸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리브도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지,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지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다? 비합리적 강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강제성을 발휘해야만 집단과 집단 간의 이 이기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리브어는 비합리적 강제성을 인정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합리적 강제성을 리브어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만 폭력적인 강제성이 아닙니다. 비합리적 강제성이라 해가지고 폭력적이고 어떤 뭐 억압적인 그런 강제성이 아니고 선의지가 동반한 개인의 선의지나 이런 것들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동반한 비합리적 강제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단이 이렇게 어떤 시위에 참여했을 때 시위를 해가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 막 폭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의지가 통제된 상황에서 이렇게 잘 통제하는 거죠. 어쨌든 비합리적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거. 이런 비합리적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도덕적 설득, 선의지와 양심을 통해서 설득하고 선의지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인에게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인 강제성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회 질서를 통제해야만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 왜냐? 그게 사회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 사회의 도덕성은 다르기 때문에 집단 사회의 도덕성은 엄청난 폭력성과 이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냐? 사회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 뭡니까? 집단의 이기성이 폭발할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강제성, 정치적인 강제성 이런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양심과 어떤 집단의 이기성, 개인의 양심과 집단의 이기심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리브어라는 사람이다. 문제를 풀어보면 이 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배세훈 이제 갑니다. 짧고 그리고 굵게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게 생존을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화이팅!